숨이 안 쉬어져요. 65세 정태선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으며 건강을 챙기던 정 씨는 그날 점심에도 어김없이 콩국수 한 그릇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더운 날엔 시원한 콩국수가 제격이라며 매일같이 챙겨 먹던 음식이었죠. 하지만 식사를 마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뛰다 못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의사의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 멈출 뻔했습니다. 고칼륨혈증입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은 따로 병이 있거나 약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매일같이 먹었던 콩국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 콩. 누구나 믿고 누구나 먹고 심지어 약 대신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그 콩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갑상선,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즘 부쩍 피로하고 숨이 차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모르고 지나쳤던 바로 그 음식이 언제 어떻게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지 이제부터 숨김없이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시고 함께 시작해주세요. 콩은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신장 기능과 칼륨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요. 구급차 안에서 울부짖던 아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오후 74세 이만규 씨는 콩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콩국수를 꺼내 단숨에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40분 뒤, 이 씨는 갑작스레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119에 실려 도착한 응급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고칼륨혈증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챙기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심장이 멎을 위기에 놓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콩국수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환자분의 신장이 이 칼륨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콩이 건강에 좋다고요? 그건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입니다. 100g만 먹어도 칼륨이 무려 1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 칼륨이 과다하게 혈액에 남게 되면 심장은 규칙을 잃고 결국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고칼륨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해 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세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를 앓는 분들, 약을 오래 복용해온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대부분 전혀 모르고 삽니다. 왜냐고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몸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콩국수 한 그릇에 심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73세 최진웅 씨 역시 건강해 보였던 몸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은 콩국수, 저녁은 청국장, 두 끼 모두 콩으로 해결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두통이 몰려오더니 심전도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고칼륨혈증. 어르신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간과합니다. 콩이 뭐 어때서요? 단백질 많은 슈퍼푸드잖아요.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콩은 약입니다. 단, 신장이 멀쩡할 때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몸에 콩, 두유, 청국장, 콩국수를 매일같이 쏟아붓는 건 하수구가 막힌 집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넘치고 결국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나가지 못하면 결국 심장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체크 한 번 안 해보고, 의사 한 번 안 만나보고, 매일같이 콩을 약처럼 먹은 결과가 결국 병원 침대 위에 당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니까라는 말 하나만 믿고 콩을 마시고 퍼먹고 끓여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숨이 안 쉬어졌다더라, 심장이 멈췄대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신장은 멀쩡한가?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다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수치와 혈중 칼륨 농도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콩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작정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먹는 건 분명 위험합니다.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청국장이나 콩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끼니마다 콩 반찬이 올라온다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이름의 자폭입니다. 콩은 적당히 먹으면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겐 그 좋음이 바로 심장 멈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은 신장이 건강할 때만 약입니다. 기력이 떨어졌다면 콩부터 줄여보라. 이소플라본이 무너뜨리는 남성 호르몬. 의사 선생님, 제가 남자가 맞나요? 68세 박성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료실에서 털어놓은 말입니다. 평생 건장했던 체격, 또렷한 목소리, 넘치는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를 쳐다보기가 미안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서. 박 씨는 6개월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무엇보다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자신만 이상했습니다. 근육량도 줄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심지어 가슴 부근이 조금씩 부어오르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두유 한 컵, 점심에는 콩국수나 청국장, 저녁에는 콩자반을 빼먹지 않고 드셨거든요. 계산해보니 하루에 콩을 무려 170g 이상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하지만 바로 그 콩이 그를 남성에서 중성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 김대철 씨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고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하다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김 씨 역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2년간 콩 위주의 식단을 고집해왔습니다. 고기 대신 콩, 우유 대신 두유, 심지어 간식도 콩으로 만든 제품들로만 채웠죠. 그 결과는 완전한 남성 기능 상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성에게는 재앙입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시소와 같죠. 여성 호르몬 쪽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 쪽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콩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호르몬 폭탄이 몸 안에서 계속 터지는 셈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세요. 성욕 급격히 감소,
발기력 현저히 저하,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목소리 힘 빠짐, 가슴 부위 부종, 극심한 무기력감, 우울감, 의욕 상실. 더 무서운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 콩을 과다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 수가 무려 41%나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기 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죠.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다행히 아닙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박성은 씨의 경우 콩 섭취량을 하루 30g 이하로 줄이고 대신 계란과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가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해요. 김대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 중심 식단을 멈추고 균형 잡힌 식사로 바꾼 지 4개월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께 묻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다. 부부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낀다. 근육이 빠지고 뱃살이 늘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콩 섭취량부터 점검해 보세요. 매일 두유 마시고 콩국수 먹고 청국장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력이 떨어졌다면 콩부터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다시 진정한 남성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건 내 몸에 맞을 때만 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악화되는 거죠? 72세 이순자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8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던 그녀는 최근 들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갑상선 약을 챙겨 먹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허다했고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방금 전 일도 까먹는 상황이 반복됐죠.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갑상선 약을 먹은 직후 콩두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몸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또한 점심에는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저녁에는 콩자반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콩이 약효를 모조리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9세 박미영 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무게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왜 계속 살이 찌죠?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박 씨 역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며 하루 3번 콩 관련 음식을 빼먹지 않고 드셨습니다. 특히 갑상선에 좋다는 말을 듣고 콩비지찌개를 거의 매일 끓여 먹었죠. 하지만 결과는 치료 효과 제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범인은 콩 속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게 차단되면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 흡수 방해입니다.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몸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콩이나 콩 제품을 먹으면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약을 먹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순자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8년간 매일 약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박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시간 간격만 지키면 됩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한 후 최소 4시간 이상 지나서 콩 관련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다면 점심 이후에 콩 음식을 드시는 거죠. 이순자 씨의 경우 아침에 갑상선 약을 먹고 점심 때부터 콩 음식을 드시도록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6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몸이 따뜻해지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박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물과 콩 섭취 시간을 조절한 지 2개월 후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갑상선 수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신가요? 약을 먹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몸이 자꾸 춥고 무기력하다. 변비가 심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몸무게 변화가 심하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약 먹고 바로 콩두유 마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몇 끼마다 콩 반찬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약은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콩 때문입니다. 갑상선 약과 콩 최소 4시간은 떨어뜨려 드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8년, 10년 치료 효과를 되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본론 4. 적정 섭취량과 올바른 콩 섭취법. 네 번째는 적정 섭취량과 올바른 콩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콩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콩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앞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74세 송기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간 콩을 즐겨 드셨던 분이라 갑자기 끊기가 어렵다는 거였죠. 콩이 나쁜 음식이라면 왜 그동안 좋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콩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권장하는 하루 콩 단백질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밥 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계십니다. 67세 한영수 씨의 하루 식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콩두유 200ml로 단백질 약 8g, 점심에는 콩국수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5g, 저녁에는 청국장찌개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15g, 간식으로는 콩자반 한 접시에서 단백질 약 7g, 총합 무려 55g입니다.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죠. 이 정도야 뭐 어때서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한 씨는 이런 식단을 1년간 지속한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넘어섰고 신장 기능 수치도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콩 섭취량만 줄여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하루 총량 조절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날 또 다른 콩 제품을 드신다면 이미 과다 섭취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자주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3끼마다 콩 반찬을 꼭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콩두유,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콩자반을 드십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중 최소 한 끼는 콩이 들어가지 않는 식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질병에 따라 콩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더 줄이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하루 15g 이하,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약 복용 4시간 후에만 섭취, 60세 이상이시라면 하루 20g 이하로 제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한영수 씨는 이런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콩두유는 이틀에 한 번, 100ml만, 청국장은 일주일에 2번 이하, 몇 끼니 중 하나는 반드시 콩 없는 메뉴. 6개월 후 결과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콩도 먹고 건강도 지키고요. 네 번째, 품질을 따지세요. 모든 콩이 같은 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콩을 선택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콩은 일반 콩보다 유익한 영양소는 더 많고 농약 성분은 적어서 장기 섭취에 더 안전합니다. 5번째, 조리법을 지키세요.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익히지 않은 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소화 장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드세요. 6번째, 가공식품을 주의하세요. 두유 선택할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당분이 많이 들어간 두유는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200ml 한 팩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콩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콩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 생선, 닭고기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73세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콩만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몸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은 약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25g 이하, 일주일에 콩국수는 한두 번만,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콩의 이점은 누리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식품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 5번째는 대체 식품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을 줄인다면 무엇으로 대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죠? 71세 김태호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콩으로만 단백질을 채워왔던 분이라 갑자기 식단을 바꾸기가 막막하다는 거였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데 콩 말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식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계란입니다. 68세 박숙희 씨는 콩 섭취를 줄이고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란 흰자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신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몸도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요.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도 안전하게 권장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품소,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2번째, 부드럽고 담백한 닭가슴살입니다. 75세 이병철 씨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며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하루 단백질 상당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양념해서 드시니까 괜찮더라고요. 3번째, 바다의 보약, 등푸른 생선입니다. 70세 정미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은 물론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 먹고 나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4번째, 칼슘까지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는 유제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유제품의 칼슘이나 인 수치를 고려해야 하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는 뭘로 대신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메밀냉면입니다. 66세 최영호 씨는 콩국수 대신 메밀냉면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밀은 글루텐이 없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시원한 물냉면 한 그릇이면 여름철 식욕 부진도 금세 해결되더라고요. 2번째 대안은 오이 냉국입니다. 73세 한말순 씨는 오이 냉국을 자주 끓여 드십니다. 칼륨 함량이 낮고 수분 보충에도 탁월한 오이는 소금, 식초, 참기름만으로도 훌륭한 여름 별미가 됩니다. 오이 냉국은 만들기도 쉽고 속도 시원하게 해줘서 자주 해 먹어요. 3번째 대안은 토마토 냉국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얇게 썰어 얼음과 함께 국물로 드셔보세요.
네 번째 대안은 미역 냉국입니다.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은 갑상선 기능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소량 섭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찬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멸치볶음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적당량의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이 많이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분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대안은 석류입니다. 69세 박미숙 씨는 콩의 식물성 여성 호르몬 대신 석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들어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들도 중요합니다. 당근, 시금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72세 송영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식사가 더 즐거워졌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콩이 아니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냉면과 냉국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멸치볶음과 견과류로 영양을 채우는 것. 이렇게 하면 콩의 위험은 피하면서도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콩을 끊지 마세요. 대신 현명하게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예전엔 콩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신장이 튼튼했고, 호르몬도 균형을 유지했고, 약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몸은 더 예민하고 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콩을 줄였다고 건강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계속 먹다가 신장이 망가지고 호르몬이 흔들리고 약효가 떨어져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먹어온 콩국수,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나치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입니다. 콩의 지나친 섭취는 신장 건강, 남성 건강, 갑상선 기능에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먹는 약, 신장 기능, 갑상선 상태를 모른 채 무조건 따라 먹는 건 무모한 실험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현명한 대체와 조절. 콩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필요하면 계란, 생선, 냉국, 두부, 견과류 같은 대체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무관심으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뒤 전혀 다른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도 처음에 이런 사례들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콩을 먹어왔는지 말이에요. 내 몸 상태도 모르고 좋다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 계시죠? 요즘 숨이 차고 기운 없고 갑상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콩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반드시 공유하셔야 해요. 우리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아직도 콩국수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응급실 신세를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기면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콩 대신 계란, 냉국, 견과류 챙겨 드시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뒤엔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봤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진호행이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건강한 식탁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